7번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야. 이게 글리터가 반짝이다야, 반짝이다. 그러면 화요일날 영어의 모든 동사는 둘로 나눈다.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눈다.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면 타동사다 라고 했어. 그러면 글리터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아니에요? 뭐를 반짝이다 되잖아요. 뭐를 반짝이다? 뭘 이렇게 막 반짝 이렇게 일부러 반짝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짝이다가 아니라 반짝거리게 하다면 타동사야. 예를 들어 이렇게 구두를 잘 닦아가지고 진짜 막 개미가 미끄러질 정도로 그 구두를 반짝거리게 하다. 그건 타동사야. shine 같은 거. 빛나게 하다. 이런 거. 이건 타동사가 맞아. 근데 글리터는 그냥 지가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지가 반짝거리다. 지가 별이 반짝거리다. 이거야. 어떤 대상을 반짝거리게 하다가 아니라 고로 얘는 자동사야.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얘를 쓰면 안 돼. 자동사는 능동, 수동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뭘 가지고 현재 분사를 쓸까, 과거 분사를 쓸까 판단한다고? 진행 완료. 그래. 결국 진행이냐, 완료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자동사는. 타동사는 당연히 능동, 수동, 하냐, 당하냐, 그거고. 그래서 이건 뭐야? 석탄산, 그러니까 석탄 광산에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그 시커먼 석탄 광산 속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뭐냐? 천년이 가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며.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어떤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혼 반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뭐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아를 이렇게 요만한 막 그것도 막 몇백만 원씩 하고 막 그러잖아. 석탄 광산에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이거는 이게 맞아. 손으로 쓰여진 편지는 손편지는 귀중한 보석입니다. 이건 뭐였어? 뭐뭐 사이. 이거는 지폐로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지폐로. 지폐 말고는 영수증. receipt. 이게 영수증이고 청구서, 계산서, 지폐. 그러면 청구서, 고지서와 정크 메일 알아? 아니면 정크 푸드 들어봤어? 정크 푸드? 그 열량만 높고 영양가가 별로 없는 주로 인스턴트 식품, 그 주로 뭐 이렇게 컵라면이나 뭐 그다음에 햄버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정크 메일하면 그 집으로 날라오는 온갖 그 무슨 홍보 전단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 막 그런 거 무슨 뭐 동네 슈퍼에 뭐 그런 거 뭐 아니면 무슨 뭐
뭐야 그 피트니스 센터 뭐 무슨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잖아 왜. 그게 바로 정크 메일이야. 홍보 메일, 광고 메일. 그러니까 온갖 고지서와 광고 우편물의 산 속에서 손으로 쓰여진 편지. 여러분은 손편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우표가 붙어있는, 아마 기억이 없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 집의 우편함을 확인할 때 뭐 어떤 설레임이나 이런 건 없지. 그냥 뭐가 왔나 또 보나 마나 뭐 무슨 뭐 돈 내라고 뭐 날라오는 뭐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뭐 그다음 뭐 무슨 카드 회사에서 보낸 뭐 그런 청구서, 그다음에 무슨 뭐 저기 그 시나 나라에서 그 보내는 그런 뭐 무슨 뭐 건강보험료 뭐 무슨 뭐 도시가스 뭐 그런 거 거의 그런 거잖아 그냥 거의. 근데 그 속에서 손편지,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손으로 주소를 적고 이름을 적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어서 그 안에도 손으로 쓰여진 편지는 귀중한 보석입니다. 올더모어는 더구나 오늘날의 빠른 이거 알아? 그 왜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페이스 조절을 잘 해낸다. 속도. 오늘날의 빠른 속도의 컴퓨터가 이게 어려워. generation 오늘날의 빠른 속도 그리고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손편지. 선생님도 받아본 적이 가물가물하네. 작년에는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고3 아이가 거의 그 대학교 합격하고 이렇게 와서 직접 전해준 거. 그리고 작년에 스승의 날에 누구지? 누가 나한테 이거 해내고 너인가? 아닌가? 이거 요만한 거 이렇게 요만한 거 해가지고 주거나. 감동이지. 요즘은 만나기가 정말 힘들다. 아마 좀 어려웠어. 그 다음은 이제 쉬워. 이제 그 다음은 8번은 이 주인공이 왜 그 터널 같은 거 지나갈 때 그 돈을 유료 터널 있잖아. 이렇게 돈을 내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터널. 광명에는 없고 인천 가면 하나 있어. 인천 가면 인천의 문학동에서 이쪽에 연수구 송도로 이어지는 그 터널에는 돈을 받아. 800원인가 하여튼 뭐 돈을 받을 거야. 이 주인공이 그 돈 받는 직업이야. 돈 받는 직업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극도로 단조롭지. 극도로. 그래서 그 일은 지민? 그 일은 너무 너무나도 지루하고 따분해서 나는 여기까지. 큰 청소, 이거. 큰 집. 누군가가 누군가가 큰 지폐를 거슬러 주기를 희망. 내가 거슬러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큰 지폐를 거슬러주. 아니 건네주. 건네주기를 희망. 야야야 이거 모르면 내가 전 단원 헛배운 거라고 했잖아. 제가 지금 순서대로 외워야지 머리 좀 대충.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 희망에 왔다. 희망. 희망. 뭐지? 분명 알거든요. 성주 유스토 원형 한번 했다. 한때를 꾸미더라고. 한때 그래야 지금은 안 하는구나를 알 수 있지. 한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은 아닌 거야. 지금은 이 직업 떠난 거야. 이거만 봐도 알 수 있어. 그 일이 너무나도 지루해서 나는 한때 내가 거슬러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행료가 만약에 1,000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서 1,000원 받고, 지나가면서 1,000원 받고, 1,000원 받고, 1,000원 받고, 1,000원 받고, 1,000원 받고, 수백 대가 지나, 수천 대가 지나도 1,000원 받고, 1,000원 받고, 1,000원 받고. 너무 지겨우니까 그냥 차라리 누군가가 나한테 5만 원짜리를 주면 내가 돈을 세서 49,000, 1,000원짜리 4개 49,000원이요. 너무 지루하니까 내가 거스름돈을 주도록 누군가 나에게 좀 큰 지폐, 큰 지폐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 고액권 지폐를 나에게 건네주기를 나는 한때 소망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단조로운 직업 중에 하나겠지. 톨게이트. 근데 요즘은 이 직업도 좀 많이 사라지고 있지. 요새는 다 하이패스로 그냥 띡띡띡 통과하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고 그럴 때는 항상 지방에 가거나 그러면 그 톨게이트에서 돈 내면서 길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디 가려고 하는데 뭐 몇 분이나 걸려요? 뭐 여기서 뭐 좌회전하면 맞아요? 뭐 이런 길을 같은 거 많이 물어봤어. 근데 요즘은 누가 길을 물어보나? 다 티맵이 다 잘 알아서 하는데. 다음 9번 뭐냐? 요게 바로 그러면 연구가 지가 하냐 당하냐? 당연히 당하겠지. 2000년 세계보건기구 명사 나오고 PP 나오고 바이 나오면 이렇게 꾸며잖아? 그러면 요 과거 분사 다음 나오는 바이는 무조건 뭐뭐에 의해야. 무조건. 마치 그 수동태 할 때 맨 마지막에 바이 누구에 의해서 그거야 그거. 2000년 WHO에 의해 그렇지 행해진 연구에서. 빨리 끝내. 연구원들은 발견했다. 뭘? 약 50%의 한국에서의 결혼이 중매 결혼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결혼은 절반이 중매 결혼, 절반이 연애 결혼. 그러면 연애 결혼은 영어로 love marriage야. 그냥. 다음 6번 성진. 그래서 매우 놀라지 않았다.
뭘로 쓰인 거 같냐? 그래. 삐리리리리리리는 놀랍지 않다. 뭐는? 호랑이가 가진 중요한 한국의 사람들. 호랑이가 한국 사람들 속에서 중요한 호랑이가 한국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에 들어가 있잖아. 호랑이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호랑이가 한국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게 해, 놀람을 당해. 호랑이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사물이지, 사물. 그러니까 수동이 아니라 능동. 서프라이징. 다음 11번 찬빈이. 그들은 놀라웠다.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의 존재, 공룡의 각각의 사이즈가 존재했다는 게. 써. 그들은 놀랐다. 각각의 공룡의 전시품의 크기에 놀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이렇게 막 공룡 모형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컸나봐.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록 그 사인은 그 표지판은 완전히 만지지 말라고 칠해져 있었다. 비록 그 표지판이 No touching please 만지지 마세요 라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표시되었을지라도 마킹 지라도 프레는 할 수 없. 억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자꾸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참기가 어려웠다. 그럼 이것도 그들이 각각의 공룡의 전시품의 사이즈에 놀라게 했어? 당했어? 당했지? 그러니까 타동사는 쉬워.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거니까. 이것도 그거네. 이것도. 다음 소은이. 그녀는 정말로 선생님에 의해 가르쳐진 것들을 이해하길 원했다. 그렇지, 잘했어. 이것도 바로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들 아니지, 가르쳐지는 것들. 이게 지난번에 그 할머니가 그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지역 도서관에서 컴퓨터 배우고 있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들을 정말로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선생님에게 많은 질문들을 물어보는 걸 시도했다. 선생님에게 많은 질문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노력합니다. 수동. 다음 다시 지민 13번. 라고 이름 지어진 여자겠지. 여자가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름 지음을 당했을 거 아니야. 수도. 지어진 여성은
똑같아.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woman named 뭐. 그럼 여기도 a man named 뭐. 이렇게 와야겠지. 똑같지. 여기는 제니 레이라고 이름 지어진 여자. 그러면 여기는 아냐? 로버트라고 이름 지어진 남자. 근데 무슨 로버트냐? 언덕에 사는 로버트라고 이름 지어진 한 남자는 그렇지. 자기를 언덕의 로버트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힐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어에 성씨가 생겨난 유래야. 처음부터 성이 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름만 있어. 이름만 계속 있다가 이제 좀 사람이 좀 많아지고 이러니까 좀 성씨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생겨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을 따서 언덕에 살면 힐, 시냇가에 살면 브룩. 이게 시냇가야, 시냇가. 살면 그 다음에 뭐 숲속에 살면 forest.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성을 만들기도 해.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영어의 흔한 직업. 스미스는 대장장이야, 대장장. 때려가지고 이렇게 칼도 만들고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테일러는 재단사, 옷 만드는 사람.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성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다음. 가장 흔한 재료 둥지를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재료는 사용하는 재료야. 사용되는 재료 그러니까 이게 와야지. 주분동 213 둥지를 위해 사용되는 가장 흔한 재료들은 풀들, 나뭇가지들 그리고 깃털들. 입니다. 새들이 둥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가장 흔한 재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수동이니까 PP. 아, 16번. 그 이벤트는 종종 불린다. 불려진다. 큰 시카고 대화재 이거야. 시카고 대화재. 불려지는 그 이벤트. 그래. 이거를 불려진 다로 하면은 얘가 시작되었다 바로 꼬이잖아. 얘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야, 분사. 또 주분동. 그러면 또 무조건 213. 여기도 주분동. 무조건 213. 무조건. 예외 없어. 시카고 대화재라고 종종 불리는 그 사건은 시작되었다. 이제 이거 해봐. 또 분사야. 미스터 야, 이거 미스터가 아니고. 미스 야. 미시즈. 결혼한 여성. 요즘은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아무튼, 하여튼 결혼한 여성에게만 붙여. 오리얼이 부인, 오리얼이 여사라고 이름 지어진 한 여자에게 속하는 외양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 1871년 10월 8일 시카고에서 발생했는데 엄청난 화재야. 시카고의 3분의 1이 전부 다 불탔어. 그러니까 그냥 도시가 다 그냥 불탄 거지 뭐. 지금처럼 이렇게 화재 감지기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던. 그리고 집들이 대부분 나무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10월 8일이면 쌀쌀한 가을이잖아.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비슷한 거야 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해야 되나? 도시가 다 잿더미가 되는 바람에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새로 도시를 짓자. 그래서 도로를 정리를 싹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필요한 어떤 그 무슨 수도 시설, 상수도, 하수도 시설 딱 세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건물을 하나씩 보기 좋게 막 그냥 꾸불꾸불 뭐 넓다가 좁았다가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골목길이었다가 막 이런 게 아니라 도시를 착착착착 만든 거야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시카고가 완전 발전하기 시작해서 미국의 60년 이상 된 고층 건물은 시카고에 있는 건물들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야. 그래서 건축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카고를 필수로 가더라고. 현대 건축물의 역사를 보려면 시카고를 가면 정말 그냥 흔한 이런 건물 말고 되게 정말 그 디자인 설계를 멋있게 한 건물들이 정말 많아 이렇게. 그래서 시카고를 꼭 가더라. 보니까 나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건물 하나하나가 다 멋지게 이렇게 지었어. 그게 이 시카고 대화재 덕분이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재난인데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를 보자면 또 엄청난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게 시카고 대화재야. 그러면서 이제 소방서 시스템도 새롭게 만들고 뭐 그랬어. 아무튼 다음 분. 그 다음에 현빈. 저는 아마 올 것이다. 집에 그 캔에 넣어진 채소들 캔에 넣어진 채소 그리고 얼어진 음식들 냉동된 음식 고기 그리고 프레쉬 신선한 과일들과 같은 서치 에즈 뭐뭐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식료품 쇼핑을 가면 캔에 넣어진 채소 그 다음에 냉동식품 고기 신선한 과일과 같은 것들과 함께 아마도 집에 왔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freeze 얼리다. 당연히 얼려진 식품 수동이겠지. 대부분은 쉬워. 자동사만 조심해. 다음 18번 소은이. 너는 조약돌 벌레에 대해 조약돌 벌레라 불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조약돌 벌레, 자갈벌레라고 불리는 동물에 대해서 들어봤니?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악어에게 그 이름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악어에게 그 이름, 악어 보고 조약돌 벌레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악어를 보고 크로코딜러스라고 불렀다. 근데 이거의 뜻이 크로코가 자갈,
딜러스가 벌레. 마치 그 악어가 그 처음에 이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강가로 이렇게 거슬러 나와서 가만히 있지 이렇게. 햇빛이 자기의 그 체온을 올려줄 때까지. 그 모양이 마치 자갈 위에 있는 벌레같이 보인다. 그래서 크로코딜러스라고 불렀어. 그게 점점 영어로 오면서 크로코다일이라고 한 거다. 악어는 하나 더 있지. 엘리게이터. 이것도 악어지. 차이점이 있다면 크로코다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큰 악어. 막 3m 되고 막 몸무게가 막 1톤 나가는 그런 큰 악어고, 엘리게이터는 주로 미국에 사는 작은 악어. 한 요만한 거. 이게 네가 악어야? 아이고 가짜네 하는 그런 악어. 그리고 정확히 구분하자면 악어가 입을 다물었을 때 옆으로 이빨이 삐져 나오면 크로코다일. 얘는 다물면 이빨이 안 보인대. 그러면 엘리게이터. 뭐 그렇대. 딱 보면 알아. 등치가 크면 크로코다일, 작으면 엘리게이터. 그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거의 대부분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였죠. 오늘 한 문제 빼고는 전부 다 그거였잖아. 하냐 당하냐. 분사는 그래. 거의 다 그런 문제야. 똑같이 그 다음 19번부터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좀 많이 하다. 똑같이 36번 19번에서 36번까지 해 오시면 됩니다. 다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